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본머스 대 웨스트햄.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베르니에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지금 세베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타베르니의 결장은 이제 본머스한테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토니오 그리고 이제 에메르손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양 팀 다 좀 죽추 선수의 그런 좀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입스위치 상대로 후반 막판에 두 골을 좀 넣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머스가 시즌 초반에는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라운드가 좀 거듭될수록 조직력이 좀 좋아지면서 덩달아 이제 경기력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전력 대비 경기력이 더 좋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모멘텀 및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물오른 그런 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웨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승 2패로 이제 성적이 다소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연패는 좀 끊었으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요소는 좀 마련한 그런 현재 좀 웨스트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두 팀 다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측면을 좀 기점으로 이제 득점 기회가 창출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측면 싸움이 보다 더 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두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측면 싸움이 이제 이전보다 더 좀 치열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아마 대체로는 좀 본머스가 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좀 더 약간 좀 잘 잡아 약간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한 방에 이제 좀 공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좀 전진해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뭐 적극성을 좀 띠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좀 본머스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전력 면에서는 웨스트햄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전력 대비 경기력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흐름이나 경기력은 본머스가 더 좋다 보니 이제 본머스가 그래도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요소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다만 지금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그리고 공식 경기 기준 본머스가 지금 웨스트햄 상대로 7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웨햄 상대로는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는 좀 경우가 많으면서 공격에서 좀 고전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상대 전적뿐만 아니라 이런 약간 좀 인게임에서의 그런 좀 내용을 좀 봤을 때도 본머스가 좀 웨스트햄 상대로는 매번 좀 고전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좀 경기들에 비해서도 이제 좀 득점 기회가 좀 저조한 득점 기회 창출이 좀 저조한 경우도 좀 많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5대 그 본머스 승을 무작정 보기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리스크도 이제 좀 클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본머스 승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를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웨스트햄이 좀 상성상 좀 유리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홈 본머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가 솔직히 뭐 이긴다고 해도 이제 지금 뭐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만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머스의 핵무 내지 이제 네, 안 그러면 무승부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요거는 기준점 3.5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머스 핵무할부 이제 3.5 주는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인터밀란. 자,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스텔라노스 그리고 이제 로마니올리 그리고 이제 베시노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바르 그리고 이제 아체르비가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결장 누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편이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라치오가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나폴리 상대로 홈 원정에서 전부 이기거나, 아무래도 아약스 상대로 이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좀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는 등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파르마 상대로 이제 졌을 때만 해도 다시 또 이제 라치오가 좀 하락세를 좀 타지 않나 그렇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그냥 보기 좋게 이제 좀 빗나가게 하면서 바로 지금 이제 나폴리랑 이제 아약스를 좀 연달아 잡으며 다시 좀 모멘텀을 끌어올리고 있죠. 자, 아무튼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거죠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해 패배하며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더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인터밀란인데, 아쉽게 이제 좀 극적인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이제 13경기 이제 무패 기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초반에는 좀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쪽 양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이제 좀 주도권 경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중원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라치오가 이번 시즌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상대팀한테 거의 주도권을 내준 경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좋은 편이에요. 예. 그만큼 확실히 좀 홈 라치오가 굉장히 좀 막강한 면모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 시즌 라치오가 홈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극강의 면모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런 좀 홈 라치오의 그런 좀 무패 행진을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인터밀란이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는 좀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지금 인터밀란이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그 기록이 좀 깨졌는데, 보통 이제 이런 압도적인 성적을 내다가 이제 한번 깨지면은 그 다음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이제 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인터밀란이 좀 생각보다는 더 고전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지난 경기의 그런 좀 여파가 이제 인터밀란한테 좀 악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뭐 좀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렸을 때 뭐 요 경기도 지금 뭐 인터밀란 사이드를 뭐 보기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요 경기를 뭐 라치오가 좀 잡아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인터밀란보다는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라치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한 경기.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이제 공격도 좋긴 한데, 보통 이제 이런 팀들이 좀 맞붙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본다고 하면은 요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라치오 프랜승 내지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밀란이 물론 이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약간 좀 득점기에 좀 창출에 비해 득점력은 좀 아쉬운 면모도 좀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건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뭐 비교적 경기 수가 좀 적어서 일찍 끝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해외 축구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력찾기 방식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